행정복지센터 사는 뺑소니범? 이게 무슨 얘기야 싶죠. 기사 보겠습니다.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범 태국 도주시도 무지개 국내 주소는 광주 행정복지센터더라라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라고 요즘에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에서 산다고? 국내 주소가 동사무소라고? 라는 얘기인 겁니다.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범 누구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이제 유명한 사건이어서도. 지난 24일 새벽 3시 10분쯤에 광주에서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치고 뺑소니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결국 인천에서 잡혔어요. 관련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범인도 교회에 도우셨어요. 원두표 알고 도우셨나요? 네, 사실 사고 당시 그리고 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때 모습을 봤는데 피의자 당사자가 아니라 물론 저기도 뭐 피의자긴 합니다만 도망친 사람을 도와준 혐의로 피의자인 그러니까 이른바 조력자만 나왔습니다. 당사자는 내가 더 이상 뭐 구속영장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영장실질심사 받지 않겠다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실질심사를 포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수민 의원님. 저 동사무소 살아요라고 주소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신고가 받아들여져서 민증상 이게 광주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주소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더 조사가 이루어져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네.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산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주소지가 말소가 됐는데 네. 어디에 사는지 주거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이걸 분류를 해서 어쩔 네. 수 없이 이제 일단 어쩔 수 행정복지센터에 없이. 네, 이런 경우의 사람을 행정복지센터 쪽의 주소로 올려놓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사람이 복지센터에 산다라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 오류가 그렇죠. 있었던 건 아니다. 네,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 것. 그러니까 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거주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은 좀 조사가 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도피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다른 후배들의 어떤 휴대전화를 빌려서 쓴다든지 또 차량도 얻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네. 광주에서 서울까지 짧지 않은 거리를 도피를 했거든요. 이 조력자들의 존재 한 서너 명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존재도 이제 의심이 되고 있고 뭐 일각에서 이제 조직폭력 배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더 수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단언할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도피 경위라든지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네. 때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추가 범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조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행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잘못 오류가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가 어딘지 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복지센터로 한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지금 보면 태국 도주를 시도했죠. 그리고 말씀처럼 태국으로 도주하려다가 인천공항 가려다가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주변에 조력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사실 인간성이 정말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내 친구가 나쁜 일을 했어도 내가 도와줘야 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서너 명이 있고 그런 거 아니면 이건 사실 말씀처럼 좀 수상한 대목 아닙니까? 일단 이제 운전자 김모 씨가 32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뭐 젊은 편에 속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자기 차는 아니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광주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 있던 차들이 다 이제 외제 고급차단 말이에요. 그럼 30대들이 사실은 외제 고급차 타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주소도 불분명하고 또 태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뭔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우범적인 그러한 친구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사고가 나면 친구들이 야 자수하자 이런 얘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벤치 차량 가지고 또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도피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해주고 네. 휴대폰 빌려줘서 태국으로 또 도망갈 수 있도록 항공권도 끊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행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가해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조폭 우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네. 뭐 마침 뭐 잡혔잖아요. 그런데 아직 잡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주소지도 불분명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네. 상당히 이제 범죄와 가까운 그런 사람, 가해자, 그런 친구들 이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좀 뭐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네. 그냥 뭐 단순한 어떤 교통사고, 사망사고, 도주사고가 아니고 네. 굉장히 이 사고 이후의 어떤 행적들도 보면 이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저는 뭐 추측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이 김 변호사님 이겁니다. 아까 이 범인이 67시간인가요? 한참을 지금 뺑소니로 도망갔다가 잡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음주로 지금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불과 사고 나기 2시간 전에 술 먹는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음주로 인정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67시간 지났으면 사실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는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일단 술을 엄청 많이 먹은 것이 이제 술 가게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 확보는 돼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술 먹은 시점에서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그다음에 사고 난 시간과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제 유두마크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대부분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물론 음주운전 굉장히 중요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네. 그런데 그 선고 나중에 형량의 결과로 보면 음주가 빠진다 할지라도 네. 이건 도주치사잖아요. 그러면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네. 또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저희가 볼 때는 음주운전이 빠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극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정말 궁금한 건 그거죠.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음주가 인정이 안 되면 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거는 뭐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상당히 중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사람 뭔가 좀 수상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뭐 직업이 없는데 외제차를 타고요. 태국 왔다 갔다 하고요. 국내에서 어디 뭐 거주하는지 행적도 좀 불분명하고요.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마세라티 뺑소니범 행적 의문투성이다라는 거예요. 대포폰 사용해 주소지도 행정센터. 이게 뭐 행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어디 있는지 거주지 미상이다라는 거. 도주 과정. 아까 조력자가 유난히 많더라. 차량 소유 경위도 의혹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줄을 좀 볼까요? 친구한테 빌려 탄 마세라티는 서울의 한 법인 소유 차량인데 해당 법인은 되돌려받지 못한 차량이라고만 경찰에 답해 차량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창근 위원님. 이것도 좀 수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이번에 등장한 차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세라티, 벤츠, 랜드로버, 차들. 디스커버리 다 외제차란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그것이 센서스. 5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센서스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뭐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주소지가 말소됐다고 해서 그것을 네. 친절하게 행정복지센터로 등재한다. 이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조사에서 밝혀져야 되고 네. 더 큰 문제는 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오자마자 친구들과 후배들을 만났는데 그게 또 외제차고 근데 법인에서는 부인을 하고 네.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했다요. 앞에 전황은 없어요. 네. 왜 어떻게 돌려받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그 법인과의 연관성도 충분히 의심을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 치사, 네. 도주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네. 저것이 가령 엄청난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주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말씀은 또
아니 이게 단순히 거주지 불명이라고 행정복지센터로 놓는 게 이거에 잘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준욱 대변인님. 이번 사건은 20대 청춘 남녀가 특히 여성분은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운명을 달리하신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거주지도 불분명하고 네. 또 뭐 이 모든 행적 자체가 불분명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광의의 개념으로 이걸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오늘도 또 주요한 또 이 결심 공판이 하나 예정되어 있어요. 이 음주운전 관련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 후 이후의 사고, 특히 이렇게 그 좀 전에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구체적인 음주량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게 재판부에서 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래서 반드시 좀 전에도 뭐 그 직전 사고도 음주와 관련된 것이지만 네. 음주와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만큼이라도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이 좀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까지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사안도 결국 음주가 연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앞서서 저희가 다뤘던 묻지마 사건 역시도 음주였습니다. 음주하면 심신미약이니까 주치감경 어느 정도 좀 괜찮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은 이제 해선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나오신 저희 패널 분들의 얘기예요.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감경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네, 술은 기분 좋을 만큼만 적당히 어떤 경우에도 범죄는 용납이 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